아, 아파. 또 다리에 쥐가 나네요. 아, 아파. 너무 아픈데.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으시죠?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종아리 꽉 조여오면서 통증이 오거나, 또는 밤에 잠을 자거나 누워 있을 때 종아리나 발바닥 근육이 강하게 뭉치면서 심한 통증이 오거나, 이런 경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야간 다리 경련이라고 부르는 다리 쥐는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생기고 하루 피로까지 더해지면 더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실 텐데요. 특히 50대, 60대 여성분들께서 약국에 오시면 쥐가 자꾸 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고 상담을 하시는데요. 주로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서 오랫동안 일하시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 또 임산부들에게서도 다리 쥐가 자주 나타나는데요. 약국에 오시면 무조건 마그네슘 주세요 이러세요. 그래서 혹시 어떤 용도로 드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제서야 다리가 쥐가 나고 눈떨림도 심하고, 그래서 누가 먹었는데 효과 봤다고 해서 나도 좀 먹어보려 그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무조건 마그네슘만 먹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물론 마그네슘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는 갑자기 운동을 급격하게 했거나, 그래서 땀을 많이 흘렸거나,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갑자기 소변량이 많아진 경우, 마그네슘 손실이 크게 일어난 경우이기 때문에 충분한 물과 함께 마그네슘을 보충해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탈수가 있어서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때는 마그네슘을 보충해주면 쥐가 나는 근육 경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 쥐가 나는 증상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정확하게 야간 다리 경련이라는 증상인데요. 자는 중이나 쉬고 있을 때 종아리나 발, 허벅지 근육이 급격히 뭉치면서 몇 초에서 또는 몇 분간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 생명의 위협은 없지만 반복되면 수면의 질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증상입니다. 반드시 마그네슘만 먹는다고 해서 증상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쥐가 자주 나고 통증이 다음날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심하거나, 마그네슘 영양제를 2주에서 4주 정도 먹었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다면 마그네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야간 다리 쥐 증상은 혈액순환 문제, 신경계 질환 문제, 또 만성 질환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다리 쥐 증상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다리 쪽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혈액 속에 노폐물이라든가 기름기가 잔뜩 끼어 있어서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혈액이 순환이 원활하게 되기 어렵고, 그러면 하지 쪽 다리까지 영양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근육 뭉침이나 다리 쥐가 잘 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초 신경이 손상되었거나 약해진 경우에도 저림이나 쥐 같은 증상이 잘 나타나는데요.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디스크가 있거나 손목, 발목에 터널 증후군이 있을 때도 저림과 통증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을 한 경우나 노화라든지 당뇨병이 있을 경우, 또는 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도 그때 복용하는 일부 약물, 이뇨제, 호르몬제 같은 것들이 다리 쥐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증이 심한 경우 다리 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처치해야 할까요? 네, 당장 다리 쥐가 났을 때는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갑자기 막 움직이는 것보다는, 어떤 분들 보면 막 그 근육 부위를 때리거나 막 과격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근육이 손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행동은 하시면 안 되고요. 쥐가 난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눌러서 풀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종아리, 그 장딴지 쪽에 쥐가 났을 때는 무릎을 곧게 펴고 발끝을 몸쪽, 즉 얼굴 방향으로 천천히 당겨서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벽이나 바닥을 발바닥으로 강하게 눌러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발바닥에 쥐가 난 경우에는요, 쥐가 난 발의 발가락을
발 등 쪽으로 쭉 당기고요. 발바닥을 바닥이나 벽에 꾹 눌러서 당기는 방향과 반대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에 쥐가 난 경우에는 무릎을 펴고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서 허벅지 뒤가 당기는 느낌이 나도록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련이 어느 정도 풀린 뒤에는 그 쥐가 났던 부위를 손으로 부드럽게 문지르거나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이용해서 10분이나 20분 정도 마사지를 하면서 근육을 더 이완시키는 것이 좋고요.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천천히 마셔서 수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주면 이후에 다시 경련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루의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그 다리 쥐가 나타나는 빈도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요. 특히 자기 전 스트레칭과 평소에 수분과 영양 관리가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먼저 수분과 영양 관리 측면을 말씀드려 보면요.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눠서 마시고 탈수를 막고 미네랄 보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바나나나 견과류, 녹색 채소, 해조류를 자주 먹어서 칼슘, 마그네슘,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 근육 경련이 일어나면 마그네슘 보충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칼슘과 칼륨도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리 쥐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전해질, 미네랄의 균형이 깨졌을 때 잘 생기기 때문에 근육의 수축에 필요한 칼슘과 근육의 이완에 관여하는 마그네슘이 동시에 보충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칼슘 섭취는 적은데 마그네슘만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 근육의 수축 이완의 균형이 깨지면서 오히려 다리 경련이 더 잘 생긴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뿐 아니라 칼슘도 동시에 보충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칼륨이라는 미네랄도 필요한데요. 칼륨은 신경과 근육 세포의 신호를 만들기 때문에 칼륨이 부족해도 신호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근육이 이상하게 수축 또는 이완하면서 쥐나 경련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설사를 한 경우에도 칼륨이 빠져나가서 탈수가 되면서 운동 중이나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잘 난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륨 보충도 꼭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에 탈수를 일으키는 카페인 음료, 커피라든지 차라든지 그런 음료 복용을 조금 줄이셔야 된다는 점인데요. 혈액이 그렇지 않아도 끈적하고 점성이 높아서 잘 흐르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탈수를 일으키는 카페인 음료까지 마셔서 혈액의 양이 더 줄어들면 경련이나 쥐 같은 증상이 더 생기기 쉽죠. 카페인 음료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리쥐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요. 규칙적인 스트레칭인데요. 자기 전에도 5분에서 10분 정도 종아리, 허벅지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 눈에 띄게 야간 다리 경련이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으니까요. 또 따뜻한 족욕이나 다리 마사지로도 근육을 잘 풀어주면 긴장이 줄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다리쥐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꼭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리 주위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조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일단 다리 쥐가 잘 나는 분들 가운데는 50, 60대 여성분들이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는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다 따로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이라든지 이런 약들 드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양제를 더 많이 먹느냐 이런 관점보다는 내 몸의 혈관과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잘 골라서 적당히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그네슘도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배설되지 못하고 몸에 축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도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일반적인 하루 권장량 즉 200에서 300mg 정도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챙겨드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제를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필요한 비타민 B군 또는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E라든지 이런 비타민과 다른 필요한 미네랄, 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본적인 설정을 해 두시고요. 마그네슘뿐 아니라 칼슘도 필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칼마디 제품 하나 정도 더 추가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칼마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칼슘 400, 마그네슘 200, 그리고 비타민 D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칼슘과 마그네슘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비타민 D도 중요하거든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활동량이 적고 햇빛을 보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서 비타민 D를 합성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건강검진 같은 데를 가보면 항상 비타민 D가 많이 낮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뼈라든지 면역이라든지 혈관 건강을 위해서도 비타민 D는 꼭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D 챙겨 드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아침 식후에 종합 비타민 한 알 드시고 칼마디 제품 하나 챙겨 드시고요. 거기서 칼마디 제품에서 비타민 D가 좀 부족하다, 아니면 내가 수치가 좀 낮다 이러신 분들은 비타민 D 한 3000IU 정도 한 알 추가로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는 마그네슘, 칼슘, 그리고 비타민 B군이 모두 다 보충이 되고요. 거기에 비타민 D까지 추가하신다면 거의 모든 부분이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은 여기에 혈액순환제 한 알 정도만 첨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은 양의 마그네슘이나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는 현재 내 몸의 상태와 먹는 양, 그리고 질환을 고려해서 오히려 양을 줄여서 먹는 것이 포인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갑자기 심한 통증과 함께 다리 쥐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대처하셔서 통증도 잡으시고 또 미리미리 예방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홍대합 이약사 이유미 약사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